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놀드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아놀드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바로 직업괴담인데, 실제로 터널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 현장에서 도대체 어떤 금기사항이 있는지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놀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지금 방송 보고 있었어요. 아이고, 너무 감사드리고, 아놀드님 오늘도 이렇게 네.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주신다니 제가 더 감사하죠. 와, 근데 솔직히 아놀드님, 제가 아놀드님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푸사? 네, 괜찮아요. 네네. 와, 몸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리고 왜 몸이 좋은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오, 알겠습니다. 이게 운동으로 된 게 아니라 자연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운동이죠. 아, 네. 자, 이제 이 여성 시청자분들 난리 나게 해드릴게요. 이분 몸이, 여러분들 좋아하실 네, 몸이. 보여드려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아, 보여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19금으로 갈 수 있어서 너무 몸이 아, 좋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제가 네. 아놀드님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네네. 감사해요. 아, 네. 아무튼 멋있습니다. 같은 남자가 봐도. 네. 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놀드님 오늘 그러면 터널 네.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하신 적이 있다고 네. 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제가, 정확히는 이 메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어쩌다 이런 일을 겪게 됐는지와 이런 계기를 제가 겪게 된 조금 간단한 사건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렛츠가! 네네. 렛츠가 길이십니다. 자, 제가 6년 전에 직접 겪은 실화인데요. 네. 이야기를 하기 앞서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다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때 3학년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 제가 강원도로 수련회를 갔었는데 어릴 때부터 제가 기가 많이 약했어서 예. 이제 여자애들과 흙놀이나 이제 가족놀이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자애들하고 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여자애같이 굴고 조금 왕따를 당하기 직전일 때 이제 남자애들이 놀면서 장난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굴렁쇠가 하나 잘못 굴러왔어요. 던지면서 놀다가 예. 제가 그 쇠로 된 굴렁쇠를 맞고 그날 거기서 기절을 했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기절을 해봤어요. 예. 근데 제가 기절을 하면서 정말 느꼈던 게 그 꿈에서 다쳤을 때 꿨던 꿈이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기절했었던 그 사이 꾼 꿈에서 제가 어린 그 몸으로 어두운 공간 같은 데를 제가 막 도망치고 있었어요. 예. 그 도망치고 있는데 뒤에서 키가 3m 정도 되는 진짜 거대한 형체가 저를 쫓아오면서 계속 잡으려고 팔을 휘두르는 꿈을 꿨어요. 예. 그래서 진짜 그 꿈이 너무 무섭고 정말 식은땀도 막 흘리면서 제가 울면서 깨어나면서 그 어두운 형체라는 걸 제가 좀 보게 됐어요. 제가 귀신을 직접 보거나 이런 능력은 없지만 좀 뭐랄까 되게 가면 안 되거나 위험하거나 이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좀 예감 같은 게 들 만한 곳이면 그 형체가 보일 때가 있어요. 네. 이제 그 이야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미지로 첨부를 해드렸음, 이제 보여드렸지만,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살던 집이 근처에 강이 흐르는 집이었어요. 아파트였고요. 서울에 있는 그 아파트에 제가 다치고 온 뒤로 아버지한테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아빠, 제가 남자애들이 저를 자꾸 왕따를 하고 저를 무시를 해요. 이제 아버지께서 네가 남자가 이제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집 앞에 태권도장을 보내셨어요. 예. 근데 제가 태권도장을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날 이제 저녁에 해가 지기 시작하고 바로 집 앞에 뛰어서 가는데 얼핏 아파트 옥상을 그냥 올려다 봤어요. 저희 집이 오. 11층이었는데 예. 18층을 그냥 제가 막연히 그냥 봤어요. 잠깐 오. 오. 흠칫해서 봤는데 음. 그 아파트 옥상에
검은 형체의 사람이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사진처럼? 네, 그 사진처럼. 오. 제가 저렇게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꿈에서 봤던 그 형체가 서 있는 걸 보고. 엄마, 예. 분명 이제 해가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한 밤인데도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울면서 집에 들어가서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런 거 못 본 척 해라. 예. 기억에서 잊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 그런 거를 떠올리면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잊어버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형체를 보고 정말 얼마 안 돼서 저희 집이 좀 대가족이시거든요. 조금 네. 대가족으로 살아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좀 돌아가셨어요. 그걸로. 이제 담배 때문에 조금 안 좋게 돌아가셨는데 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 귀신 때문에 그래요, 귀신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셨는데 아무도 안 믿으셨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믿겠어요. 예. 정말 이런 얘기는 아무도 믿질 않아서 내가 좀 잘못된 건가 싶어서 조금 다시 마음을 좀 추스르고 몇 년이 좀 지났어요. 이제 그때가 6학년 때였고 또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제가 2년이 지나서도 태권도를 계속을 하고 있었는데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한 번 더 보였어요. 저 형체가. 와. 제가 저 형체를 다시 봤어요. 저 형체를 다시 보고 나서 중학교에서 이제 집단으로 조금 맞았어요. 친구들한테. 예. 장난으로 시작했다지만 제가 맞으면서 정말 재수없게 코가 부러졌어요. 오. 그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시작을 한 게 이게 정말 내가 저 검은 형체와 엮이면 내 인생에 큰일이 나겠구나. 정말 이런 일을 겪으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뒤로부터는 이제 미신 같은 걸 조금 믿었어요. 그런 걸 조장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그런 걸 하면서 막 행운의 칠 이런 것도 막 들고 다니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보호를 받았는지 몰라도 이제 몇 년이 더 지나고 예. 이제 본 이야기로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하고 나서 제가 공고를 나왔어요. 네. 제가 전공이 토목과여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건설사 출신이어서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제가 후배분 밑에 있는 회사로 좀 취업을 하게 됐어요. 오. 현장에서 좀 경험을 쌓고자 조금 작은 하청업체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듣자마자 너무 무서웠던 게 아버지가 거기 터널이다. 네, 지금 보여주신 대로 터널 현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너무 울면서 아버지 저 이런 데를 보내실 거면 저는 이런 일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야 괜찮아 한번 봐봐 하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네. 이제 당시 제가 봤던 현장 사진은 전라북도의 한 야산인데요. 길이가 7km가 조금 넘는 터널이고 예. 이미 터널은 반대편까지 다 뚫어놨어요. 반대편까지 다 뚫어놓고 네가 어두운 거 무서워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지금 이 현장을 보여주는 거다. 여기가 이미 하얀색 방수포를 터널 벽면에 다 붙여놔서 네가 어둡다고 생각이 안 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가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사진을 보니까 정말 방수포를 이렇게 다 덮어놔서 이렇게 하얀 좀 석영동굴 같은 느낌이 들던 곳이었어요. 다만 이제 바닥은 포장을 안 해놔서 이제 바위돌들이 좀 이렇게 좀 많이 깔려있는 상태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사고 충격으로 장소가 어둡거나 이제 조금만 꺼림칙해도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제 네가 그런 곳을 겪고 오히려 이겨내야 된다. 오. 이렇게 하셔서 네, 제가 등 떠밀리듯이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현장에서 제가 맡은 직책이 이제 측량이랑 안전요원을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현장에 처음 들어가서 제가 맡은 일은 이제 안전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들어갔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일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서 현장 일을 배우면서도 2인 1조로 일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20살이고 가장 어리니까 거기에 작업반장님하고 같이 일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3달가량쯤 일을 배우던 중에 이제 작업반장님이 어느 날 그냥 저한테 말씀을 하시던 게 야, 여기 이 터널 현장 옆에 지금 지도로도 나와 있지만 야, 여기 터널 현장 옆에 저수지 하나 있는 거 알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저수지가 있고 내가 여기서 십몇 년을 살았지만 사람이 하나 죽었던 걸 내가 알고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왜 겁을? 예.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워서 제가 정말 저 반장님 죄송한데 그런 말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냥 너 힘내라고 하는 말이니까 임마 그거 듣고 힘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너무 근데 그 당시엔 너무 무섭고 소름이 너무 돋았어요. 그러라고 하신 말씀은 아닌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반장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내가 이 현장을 점검할 지금까지 있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 특히 안 좋은 요원한테 꼭 하는 말이 하나 있어. 예. 가끔씩 여기 불이 너 혼자서 끄고 가야 될 때가 있을 거야. 없지 않아 있을 거야. 근데 너 절대 그때는 혼자 들어가지 말고 누구를 데려서라도 들어가. 오. 안 가겠다면 끌고서라도 들어가. 나는 미신은 안 믿지만 음기 양기 정도는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저수지가 가까이 붙어 있는 곳은 정말 위험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현장 일이 끝나고 이제 금요일 날에 이제 현장 사람들 다 모여서 정읍 시내로 내려가서 회식을 했어요. 예. 전라북도 정읍 시내로 내려가서 회식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술을 잘 못했던 것도 있고 다음날 당직 근무였어서 제가 음료수만 마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1차가 끝나고 2차쯤 되니까 이제 제 사수 역할이신 대리님께서 나 이제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갖고 먼저 올라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야 너가 부사수니까 이제 남은 분들 간수 잘 하고 너도 좀 늦지막히 있다가 올라와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때 딱 올라가실 때가 밤 11시였어요. 밤 11시에 딱 대리님께서 차 타시고 올라가시는데 들어가십시오 하고 이제 제가 딱 담배 한 대 피고 들어가려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비가 그렇게 장대비는 아니고 그냥 살짝 내리는 비였어요. 다들 회식을 좀 즐기시니까 저도 모르겠다 하면서 즐기고 있는데 3차 때 이제 다들 볼링 치러 가자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대리님이 이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시길래 예.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저희 현장에서는 그때 소통을 네이버 밴드로 진행을 해요. 오. 예. 카카오 스토리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해서 보통 이제 현장 작업 현황 공유 같은 거나 뭐 이제 출석 체크 같은 것도 다 그런 걸로 하거든요. 근무 체크 같은 것도. 근데 갑자기 전화를 하시니까 이게 무슨 일이신가 하고 제가 받아봤어요. 네 대리님 뭐 챙겨드릴까요? 이랬더니 그런 건 아니고 야 지금 현장 몇 번고요. 여기 지금 스탠드 등이 점등이 돼 있다. 나 지금 이거 사무실 불 다 끄렸는데 배전반 불 들어와 있으니까 너가 내일 당직도 서니까 올라오면서 이제 불 끄고 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 통화를 하면서도 장난이신 줄 알았어요. 정말 이상하게 생각을 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마지막에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오후 6시에 분명 불을 다 끄고 나왔어요. 네. 그 7km 되는 거리를. 그 터널의 반대편에 가서 배전반을 하나씩 다 내리고 그러면서 나와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밴드에 보고를 다 해놨는데 너무 뭔가 쎄한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뭐 말단이고 나이 차도 많이 나니까 그냥 무서운 티 안 내고 그냥 알겠습니다. 네, 제가 다 그냥 해놓고 갈게요. 해놓고 상사분들한테는 저 현장에 불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먼저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포터 트럭 아시죠? 파란색. 네. 그 트럭에 이제 자재 트럭을 제가 타고 저 혼자서 올라왔어요. 술도 안 마셨으니까. 근데 이제 왜 산을 올라가면 이제 비가 좀 세게 내리거나 그러잖아요. 이제 한 12시, 지금 시간대네요. 지금 시간대에 딱 산을 올라오는데 예. 빗줄기가 막 붉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대비처럼. 천둥만 안 쳤지 완전 진짜 태풍인 거예요. 진짜 그때부터 음산한 분위기 너무 느껴지고 괜히 너무 소름 돋고 무서운 거예요. 저 혼자서 그 산길을 올라가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음악도 틀어놓고 자동차 실내등도 켜놓고 그러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현장에 도착하고 트럭에서 내리면서 현장 앞을 딱 봤는데 진짜 터널 안쪽에 딱 가운데 쪽에 저 안쪽에 희미하게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노랗게. 네, 노랗게 저렇게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미지 첨부해드린 거 보시면 알겠지만 터널이 꺾여 있어요. 그러네요. 반대편에 있는 터널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이제 안쪽에 정말 불이 들어와 있다는 거고, 네. 네,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방수포를 덮어놓기는 했어도 이제 12시면은 한밤중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정말 어두웠는데 너무 무섭고, 이제 터널을 제가 걸어가서 끄기도 좀 뭐하니까 제가 그 포토트럭을 타고 터널 반대편까지 이제 들어갔어요. 반대편까지라도 가야겠다. 그러면서 노래라도 틀고 하면서 가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너무 도망치고 싶었던 게, 이 터널이라는 곳은 중간중간에 비상주차대 공간이라고 아시죠? 알죠, 알죠. 예. 네, 자동차가 이상이 생기거나 할 때 갓길처럼 세워놓는 공간이 있는데, 이 터널 현장은 비상주차대 불을 켜놔야 돼요. 예. 산짐승이 들어가거나 이제 작업 인원이 이제 무언가 물건을 들 때도 거기에 두기 때문에 거기에 불을 켜놔야 되는데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예. 다 꺼져 있고 멀리서 보면 그 안쪽에 불 하나만 딱 켜져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그래서 대리님이 장난치시는 거구나. 아, 이거 장난이다. 누가 봐도. 아, 장난이겠지. 누가 저길 켜놓겠어. 하고 있는데 저도 무서우니까 차 전조등을 다 켜고 들어갔어요. 와. 서서히. 네, 어쩔 수 없잖아요. 시키니까. 그래서 들어가는데 정말 차를 타고 들어가서 보는데 그 차량 그 양 차선이 만나는 광장 같은 곳이 있어요. 네. 터널 현장의 가장 중간에서 넓은 곳에 스탠드라이트 4개를 세워놔야 되는데 하나만 혼자 켜져 있는 거예요. 하나만 혼자 켜져 있는데 제가 직접 보면서도 야, 이거 진짜 이상하다. 아, 누가 장난치는 거면 그냥 나오세요 하고 거기서 혼자 말로도 살짝 들리게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아무도 누가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불 끄고 바로 나가려고 스탠드 옆에 차를 세워서 이제 불을 끄고 이제 전멸 완료했습니다. 이제 스탠드 불을 껐습니다 하고 이제 사진 찍어서 보고를 하려는데 그 터널 안에 그 적막하고 아무 빗소리도 들릴락 말락하는 그런 공간에서 제가 스위치 내리는 소리랑 똑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배전만 열고 딸깍, 배전만 열고 딸깍, 딸깍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정말 무서워서. 제가 정말 그 소리가 심지어 그 방수포라는 재질이 소리가 흡수되게끔 해놨거든요. 그 돌 굴러 떨어지는 소리 이런 게 다 안 들리게끔 소리 흡수제로 다 해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끈 스위치 소리가 울려서도 안 되는 거고 그 소리가 저한테 들려서도 안 될 정도의 그렇게 방음이 잘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 소리가 들리는 쪽을 이제 살짝 돌아봤는데 그 터널 그 어두운 그 공간에 사람이 불을 끄면 그 서서히 어둠이 적응이 되면서 안에 뭐가 있는지 대충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터널 벽면 한 공간이 그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그림자가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 15m도 안 되는 거리에.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일렁이는 곳에서 그 방향에서 계속 탁,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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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주기적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계속 올렸다 내리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와. 사람이 너무 겁에 질리면 소리도 못 지르잖아요. 제가 그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귀도 막 먹먹해지기 시작하고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그 포토차에 빨리 올라타서 시동 킨 걸로 그대로 몰고 정말 급속도로 밟고 나왔어요. 정말 급속도로 기어도 안 바꾸고 1단으로 풀로 밟아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오는 데까지도 이거 저거 대리님일 거야 하면서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나왔거든요. 저거 대리님이 장난치는 거야 이러면서 있었는데 제가 정말 거기서 너무 놀랬던 게 이 나오면서 현장 입구를 봤는데 자동차 전조등이 있는 거예요. 예. 보니까 대리님이 우산 쓰고 계시는 거예요. 우산 쓰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한 번 더 놀랐어요. 결국 대리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안에 있던 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대리님한테 했더니 대리님이 미쳤냐고 차를 왜 그렇게 모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너 저 CCTV로 보니까 너 현장 입구 들어가는 거 보고 저 혼자 가니까 이제 아무래도 걱정돼서 왔다. 너 대체 뭐 하다가 나왔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거의 오열하기 직전으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장불 끄고 나왔다고. 대리님 그거 솔직히 한 개만 치신 거 장난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장난 오. 너무 좀 심하게 치시는 거 아니냐고 제가 거의 우는데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리님이 거기서 저한테 갑자기 정색하면서 화를 내시는 게 야, 야, 농담하지 마. 네가 뭘 꿨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네가 뭘 꿨어? 이러시길래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제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다리가 딱 풀리면서 통곡을 했던 게 뭐였냐면 터널 입구에서 제가 돌아봤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불이 켜져 있어요. 와. 제가 분명히 끄고 사진기까지 촬영을 하려 했는데 그 딸깍 소리 듣고 도망 나오고 뒤돌아서 보니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정말 미친 것처럼 그 대리님이 들리는데 제가 뭘 끈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체 뭘 끈 걸까요? 제가 뭘 끈 걸까요? 이러고 있는데 대리님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너 장난치지 말고 아니 끄기 싫으면 말을 하든가 아니면 나랑 같이 가든가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 당시 제가 정말 소극적인 성격이었는데 제가 대리님한테 소리까지 지르면서 대리님이 그랬어요. 그냥 내가 끄고 올게. 너 가서 올라가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제발 들어가지 마시라고. 제발 부탁이니까. 그냥 제발 부탁이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이러셨어요. 정말 제발 부탁이라고. 했더니 와. 대리님이 왜 이러냐?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냥 제가 내일 아침에 책임지고 작업 시작하면 제가 끌 테니까 가서 CCTV 한 번만 저 같이 좀 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너무 무섭다고. 이제 대리님이 올라가셔서 지금 이미지 띄워놓으신 대로 CCTV 시야가 이래요. 지금 CCTV 시야가 이러고 사무실과 터널이 이렇게 보여요. 예. 그래서 올라가서 CCTV를 확인을 해봤는데 그 안에 제가 방수포를 덮어놨다 했잖아요. 안에 터널은 이제 아직 물이 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방수포를 덮어놔도 누전될 수 있기 때문에 CCTV 설치가 안 돼요. 네. CCTV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입구에서밖에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CCTV를 그래서 대리님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6시에 현장 입구에서 불 끄고 나오는 것도 제가 봤어요. 비가 내리는 것도 봤어요. 대리님이 도착하셔서 사무실 올라가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6시 이후에 터널 안에 나온 사람도 없고 들어간 사람도 없었어요. 산짐승도 안 들어갔어요. 예. 뭐 고라니, 멧돼지 이런 게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리님 전화를 받고 올라오던 시간대, 이제 12시 반, 12시쯤 이제 비 굵어지기 딱 시작할 때 제가 올라오고 있을 때 정말 비상주차대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치웅 하고 꺼지듯이 툭 꺼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제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소름이 돋았어요. 그게 누가 끈 건지도 모르겠고 누가 그 스위치로 장난을 친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대리님한테 대리님 제가 내일 아침에 일단 끄고 퇴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내일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작업장 분들 들어가시면서 제가 그냥 죄송한데 저 오늘 당직 못 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연차 하나만 조금 긴급히 좀 사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소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올라왔어요. 예. 그 불은 이제 거기 아저씨 인부분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끄고 나왔어요. 나오면서도 정말 울 뻔한 걸 참으면서 나왔는데 제가 아침 첫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귀신을 본 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정말 죄송한데 제가 현장에서 그냥 할머니 걱정하시니까 제가 그냥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 그런데요. 할머니 그 무당일 하시는 지인분 한번 저한테 알려주실 수 없으실까요? 해가지고 가봤어요. 네. 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무당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음기에 깔리면 진짜 큰일 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저 얼굴을 딱 보시더니 넌 음기에 깔리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 네 등 뒤에 음기가 다녀. 너 등 뒤에 커다란 그림자가 하나 서 있는 거 알아? 이러시는 대박이다. 거예요. 와. 제가 꿈에서 봤던 그거잖아요. 꿈에서 봤던 그 3m가 되는 그 그림자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목소리가 다 떨리면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무당분께서 하신 말씀이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어? 밝은 데로 다녀. 그리고 절대 어둡게 살지 마. 너는 네. 밝은 기운이랑 지내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밝은 기운이랑 지내야 되고
밝은 기운에 관련된 일만 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터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저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제가 터널 한복판에서 귀신을 봤습니다. 귀신인지 모르겠는데 그림자를 제가 봤습니다. 정말로. 그랬더니 듣더니 어제 봤지?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제 비 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오. 어제 비 왔으니까 알지. 비 오는 날 음기가 그렇게 강하대요. 맞아요. 비 오는 날 음기가 강해서 너 어제 봤으니까 이렇게 온 거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계속 그런 데에서 얼씬되면 너 심하면 죽거나 너 사람 구실 못하는 일에 휘말릴 수도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도 죄송하지만 그날 소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소장님 저 죄송하지만 저 오늘 그냥 저 퇴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한테도 전화를 드려서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너무 무서웠고 그 어린 마음에 제가 거의 오열하면서 전화를 드려서 제가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원래 같았으면 소장님께서 막 아이씨 남자가 뭘 그런 걸 못해 이러셔야 되는데 뒤로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오. 네, 알겠으니 그냥 좀 잘 지내라. 너 짐 다 보내줄게. 어제 너가 뭐 했는지 그 이대리한테 다 들었고, 나도 그게 뭔지는 대충 예상은 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제가 정말 나중 가서 알았는데, 그 나중에 작업반장님하고 제가 그냥 어느 지나가다가 전화를 드려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정말 그 저수지에서 사람이 죽은 것도 있지만, 그 터널을 뚫은 현장이 네. 주변에 묘지가 있대요. 주변에 묘지가 있어서 너 묘지 때문에 헛것 본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제가 묘지가 있는 줄도 몰랐고 그런 게 저를 따라다닌다는 것 때문에 저는 그 뒤로 이제 현장 일이라는 걸 아예 안 하게 됐어요. 예.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오고 나서 겪은 게 제가 몸도 엄청 고되고 술도 안 마셨어요. 술도 마시질 않고 그랬는데도 이상하게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온 뒤로 체중이 20kg가 늘었어요. 불었다고요? 네, 불었어요. 몸이 불어나고 제가 그 당시에 몸무게가 3자리였는데 이 욕창 같은 게 이 땀띠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물사마귀 같더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게 생기면서 제가 병원에 가서도 그걸 수술을 받아서 다 이렇게 떼어냈어요. 물리적으로 떼어내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군대를 갔었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군대 가서도 비슷한 걸 겪었는데 네. 아니, 그 이미지, 네. 그 이미지도 있지만, 제가 네. 군대 가서 이 이야기는 나중에 시퀄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제가 그 군대까지 전역을 하고 나서 그 무당분께 다시 찾아가니까, 너는 밝은 걸 또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제 네가 군대 이런 데로 갈 일이 없으니까, 양기가 강한 사람을 만나라 이러시는 거예요. 네. 양기가 강한 사람을. 그래서 제가 양기랑 관련된 걸 다 해봤어요. 제가 토목과를 나왔지만 제가 그 뒤로부터 이제 양의 기운과 좀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던가 그렇지. 아니면 오. 네, 아니면 이제 좀 밝은 직업. 제가 트레이너를 지금 하고 있지만 되게 밝은 기운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 뒤로. 예. 그러면서도 가끔씩 그런 그림자를 보면 그 자리를 많이 피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정말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결심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 덕분이에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23살 때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를 겪고 나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오, 예. 한 번쯤 나올 만한데? 한 번쯤 이런 그림자가 볼 만한데? 내가 지금 너무 무슨 사랑 같은 거에 취해서 안 보이는 건가? 싶었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랑 그 사주를 보러 갔는데 여자친구가 자기 사주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개명을 한 적 있다. 개명했어? 왜? 내가 원래 이제 여자 쪽 이름에 가까웠는데 지금처럼 좀 중성적인 이름으로 바꾼 이유가 나는 여자 쪽 팔자하고 관련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친구 사주가 뭐였길래 그래 했더니 전생에 대장군이었대요. 그럴 줄 알았다. 전세계 대장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완전 양의 끝이잖아요. 완전 너무 엄청 강한 팔자인 거잖아요. 네, 그냥 그래서 제가 양이지. 예. 그렇죠. 그냥 태양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랑 사귀고 나서 진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그림자를 아직까지도 본 적이 없어요. 이야. 그게 정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원래 네.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그렇죠. 남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났던 그런 사주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건가 보다. 정말 둘이 아마 팔자 뒤바뀐 건지 아마 지금 제 등에 땀이 많이 나는데 제가 그 뒤로는 이제 운동이라는 거에 많이 빠지게 되었고 제 전공 자체가 이제 뒤바뀐 그런 경험이 됐어요. 그래서 이야. 지금은 트레이너라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몸이 거진 그 파이터 바퀴 수준이구나. 아, 그렇죠. 이야. 아니, 근데 저는 네. 아놀드님께서 오늘 이야기 해주신 거, 네네. 뭐라고 해야 될까? 나는 그 현장에 같이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무서웠어요? 와, 진짜로, 이렇게 어떻게 몰입을 시켜버리지, 사람을? 좀 이건 심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돌비님 영상 이제 방송을 좀 보고 있었는데 아까 공포 게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조금 외람된 말씀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리틀 나이트메어 2라는 게임이 있어요. 예. 그 게임에서 그 이제 수집하는 요소 중에 그림자가 이렇게 일렁이는 요소가 있거든요. 예. 제가 살면서 봐왔던 게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게임을 할 때 진짜 무섭겠어요. 정말로. 너무 현실이랑 똑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네. 본인과 똑같으니까. 그럼요. 정말 놀랐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요소를 보면서도. 그 그림자 귀신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옛날 들어본 적 네, 있어요, 시들못 때. 그림자 귀신 딱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따라다니는 그 귀신이 있는데 와, 그런 애들이 좀 뭔가 혹독하긴 하더라고요. 진짜 무섭죠. 그럼 지금도 미칠 것 아놀드님, 같아요. 아직도. 그러면 이 터널에서 현장 네네. 금기사항 같은 거 있나요?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거 말고 조금 현장 사람들이 이런 거 조심해야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금기사항. 이런 게 있어요. 뭐 제가 겪은 이제 좀 대부분 귀신하고 관련된 건데 네네. 뭐 그냥 이제 미신을 조장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중에 해가 지고 나면 인부들 중에 물건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꼭 나올 거래요. 일주일에 한 오? 번은. 네. 절대 찾아주지도 말고 찾으러 가라고 하지도 말라 했어요. 그게 무슨 물건이든. 무슨 물건이든 연장이 됐든 휴대폰이 됐든 절대 찾으러 가지 말라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들어갔는데 그게 귀신에게 홀려서 들어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들어갔는데 아예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터널 현장에서는 정말 누구 하시는 말씀은 그래요. 산을 파헤치니까 그 산에 있는 신이나 선산에 있는 그런 기운들이 노할 수 있다. 그래서 너한테 해코지하지 않게끔 최대한 사람들과 몰려다니고 절대 혼자 있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산에서 혼자 등산하면 밤에 위험하잖아요.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근데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산에 혼자 간다 뭐 네.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귀신이 훔친 물건이니까 찾지 마라.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수도 있죠. 잊어버린 건데 정말로. 그게 귀신이 일부러 떨어뜨린 게 만든 건데 그거를 찾으러 들어가면 당연히 그 귀신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정말로. 제가 이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이제 그 터널 다음 시퀄 이야기를 하나 그냥 지금 해드릴게요. 예. 계속 강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음기하고 관련된 이야기 중에 제가 이 무당분한테 충고를 들은 게 뭐 음기에 깔리면 큰일 난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사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는 양기가 넘치는 대로 들어가 봐. 너 20살이랬지? 네. 군대 가면 되겠네. 군대 가봐. 너 남자들 많잖아. 군대 가.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말을 듣고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했고 최전방 사단으로 가게 됐는데 정말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을 거의 안 겪었는데 제가 딱 한 번 군대에서 잘릴 뻔한 위기의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는 게 예. 제가 이미지를 첨부해드렸지만 제가 포병을 나왔어요. 제가 포병을 나왔는데 이 포는 이제 녹슬지 않게끔 평소에는 이렇게 위에 청록색 천을 씌워놔요. 네. 제가 어느 날 그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그 포를 쏘는 훈련을 하는 게 있어요. 야간에 불시에 시작되는 만큼 다 뛰쳐나와야 돼요. 딱 발동이 되는 순간. 그럼 다 뛰쳐나와서 다들 자다가도 뛰어나와서 이제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기몽사몽 제가 그 훈련을 다 하고 나서 야 이제 훈련 끝났어, 태세 끝났으니까 들어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간부분께서. 근데 이제 간부분께서 들어가시라고 해야죠. 아 알겠습니다, 이거 포 씌우는 것만 이제 씌우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고 와 이러시길래 이제 제 후임하고 저하고 포를 커버를 씌우고 후임한테 야 들어가, 나 이거 요 탄 넣는 창고만 잠가놓고 들어갈게.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보냈는데, 제가 탄 창고를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이제 막사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막사 쪽을 제가 돌아보면 이 포구를 거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포구 뒤에 막사가 있는 거예요. 포 비쳐 보이는 곳 뒤에. 근데 막사에서 그 불이 비춰지는데 그 포 위에 그 그림자가 그대로 있었어요. 오! 그 당시에. 이거 사진처럼 네.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대충 그렸는데 사람이 엎드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었어요. 와. 제가 저 포 커버를 씌울 때도 저런 건 없었거든요. 제가 포 커버를 씌울 때 저런 느낌은 보지도 못했어요. 예. 제가 당연히 눈치를 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위에 사람이 저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뒤로 기억이 끊어졌는데, 제가 그 당시 제 후임과 행보관님 이런 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제가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들어와서 나 이제 죽었다라고 계속 그랬대요.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죽었다. 예. 이제 나한테도 왔구나. 제가 계속 그렇게 중얼중얼 대다가 제가 이제 국군 병원에 가서 조금 이제 상담을 좀 받았어요. 정신적으로 좀 힘들다고.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그러면 너 전출을 한번 가봐라. 전출을 가서 네가 자주포 쪽으로 한번 가면 그런 거 안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저 이런 거 어릴 때부터 많이 겪는데 저한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야 그런 거 그냥 군인 정신으로 버텨,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전출을 가야 되니까 짐을 다 싸고 네. 제 동기들한테 인사를 다 했어요. 야 미안하다, 나 먼저 좀 다른 데로 갈게, 이렇게 다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제 동기 중에 저랑 같은 달에 입대를 하고 같은 날에 이제 요 부대로 배치를 받은 친구가 있어요. 오, 동기가? 네, 동기가 있어요. 완전 동기죠. 예. 근데 그 친구가 그냥 최군이라 할게요. 그 최군이 저한테 야, 너 가니까 좀 서운하다 하더니 막 우는 거예요. 오. 원래 애가 되게 씩씩하고 애가 되게 남자답고 그런 애였거든요. 제가 좀 기가 죽어 있으면 얘가 되게 복돋아주고 그런 애인데 오. 엄청 서럽게 우는 거예요, 애가. 야, 너 가면 나한테 연락도 할 수 있고, 그 당시엔 수신폰이었으니까 수신폰으로 연락하면 되잖아. 이랬더니 얘가 아니래요. 정말 막 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서럽게. 예. 사람들이 야, 왜 그래? 야, 좀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단결을 하고 갔어요. 경례하고 보고하고 제가 이제 옆부대로 갔는데, 제가 그 옆부대로 가고 나서는 또 그 그림자가 안 보이다가 예.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부대에서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터졌다. 근데 제 전 부대에 있던 행보관님이 오신 거예요. 제 부대로. 그러더니 야, 놀대야, 나랑 좀 가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좀 잠자코 왔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그 행보관님의 차를 타고 갔는데, 제가 상담받았던 그 국군병원에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행보관님 저 이제 괜찮습니다 했더니 그게 아니래요. 병원을 지나쳐서 장례식장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장례식장으로 들어가시길래 들어갈 때까지만 이게 무슨 누가 뭐 일 있나? 들어가서 봤는데 저한테 그렇게 울었던 그 최군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부대 다른 이제 대대에 있는 분들도 와서 우리가 이제 뭐 같이 한 부대원은 아니지만 이제 다들 격려를 하길 바란다, 이러면서 이제 격려를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울면 안 되지만 너무 눈물을 너무 흘렸어요. 그 그림자라는 게 저는 너무 그 당시에 너무 무서웠고
왠지 제가 죽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괜히 네, 그 그림자를 보고 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떠나버리니까 제가 죽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몇 달 동안은 계속 상담을 다니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바깥으로 나가면서도. 그래서 정말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오자마자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제 그 친구들한테도 가끔 물어봐요. 야, 걔 기억나?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제 괜찮아요. 그 친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의가사 제대를 한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친구 중에 마지막 짐을 이제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받은 친구가 걔 병영 일기를 보는데 너무 무섭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가장 최근에 써놓은 게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만 계속 써놓은 거예요.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이 친구 엄청 씩씩한 친구였거든요. 예. 정말 부대에서 좀 모범이 된 친구였어요. 특급 전사인 친구고 되게 씩씩한 친구였는데도 너무 무섭다를 계속 써놓은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고 정말 그 감정이 있죠. 너무 무서우면서도 너무 미안한 감정이 너무 드는 거예요. 예. 정말 그 사건을 겪고 나서 내가 정말 이 그림자 같은 걸 어떻게든 떨쳐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도 그 친구 길에 가끔씩 좀 전화를 돌리고 하지만 정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게 많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정말 또 소름 돋는 일이기도 하네요, 이게. 그렇죠. 그 친구가 참고로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한 게 아니고요. 네네. 아까 그 이미지대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 포라는 게 앞부분이 많이 무거워요. 그렇죠. 앞부분이 많이 무거운데 저 포를 이제 설치를 하다가 이제 깔린 거예요. 그거에. 그게 앞으로 넘어지면서 이제 군용어로 그걸 T건V라고 하는데 그게 앞으로 넘어지면서 얘를 그 위로 떨어진 거예요. 친구 머리 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봤던 저 환상이 아직도 가끔 자다가 떠오르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요. 아직도. 아유, 이제는 그걸 안 겪지만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얼마나 이게 지금 감정이 복받쳐 오르시겠어요. 그때가 아직도 생생한데 그런 느낌이. 그 방열하다 그게 됐다는 게 너무 무섭고 아직도 저도 예비군을 가면서도 많이 아직도 기억이 나지만 정말 많이 무서웠어요. 이게 어쨌든 지금 아놀드님께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말하기 힘든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귀신 이야기, 귀신 본 거 뭐가 뭐 말하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안 믿어주고요. 그만큼 계속 상처를 받아올 수밖에 없는 게 귀신 보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를 그나마 시청자 참여나 이런 거에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에 또 그걸 보고도 용기를 내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럼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믿어주는 방송입니다. 정말 네. 너무 정말 제가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 분들한테 상처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정말 이런 거 믿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걸 안 믿어주는 분들도 이해가 가는 게 그런 분들도 무섭기 싫은 거라는 걸 알거든요. 맞아요. 본인이 예. 그 무서운 감정을 느끼기 싫으니까 부정부터 하시는 걸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서운한 건 서운하더라고요. 이런 걸 안 믿어주시는 분들은. 참. 도대체 그 그림자의 정체가 뭘까 뭐 궁금은 하시겠지만 저희도 궁금해요, 당연히. 근데 그렇죠. 네. 이게 어떤 그냥 원한일까? 그냥 원혼 종류일까? 아니면 저는 네. 그런 질문도 한번 드리고 싶지만 실례지만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이제 좀 괴롭힘을 당하셨다고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괴롭힘을 당할 때 온갖 마음이 들잖아요. 저 사람을 그렇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때 그렇죠. 혹시 어떤 거를 안 좋은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했기에 그런 뭔가 돌아다니는 나쁜 귀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귀신들이 그런 냄새를 맡고 왔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정말 그거도 일리가 있는 게 제가 어릴 때 기가 약했잖아요.
예. 저는 누가 괴롭히거나 하면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요. 누가 저를 괴롭히거나 저한테 해코지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가 예. 부족해서 내가 부족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떳떳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되게 네거티브한 감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것 때문에 정말 네거티브한 게 저한테 끌려와서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건지 정말 제가 그걸 겪으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저는 정말 이 일들을 겪고 나서 저는 되게 강을 무서워해요. 그 뒤로부터는. 강, 네, 제가 이 사건을 겪은 곳 근처에는 다 강이 있었어요. 음기의 그냥 결정판이네요. 그렇죠. 터널의 저수지도 그렇고 제가 살았던 아파트도 그렇고 부대는 산이었고요. 포병은 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뭔지 그냥 모르겠지만 네, 사시면서 산이랑 물 근처는 아예 가지도 못하시겠네요. 그렇죠. 아직도 무서워요. 지금도 여자친구가 있다지만 그 무서운 경험 없이 지금은 뭐 잘 살고 있지만 아직도 무서운 건 무서워요. 아이고, 아무튼 아놀드님 오늘 그렇게 참고 참아왔던 네, 이야기가 진짜로 엄청난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 지금. 거진 무서운 이야기 네. 판을 진짜로 흔들어 놓을 정도의 이야기거든요, 이거. 그랬나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만큼 감정 전달도 잘 해주셨던 거예요. 아놀드님이 또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럼요. 감사합니다. 뭐, 다음번에도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털어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럼요. 지금 네. 아놀드님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또 지금 밝게 사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여자친구분 또 사랑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그럼요. 지금 혹시 듣고 계신가요? 네, 듣고 있어요.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자친구분에게 음성 편지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네. 마눌님, 대장군님, 제가 정말 살면서 귀신 붙을까봐 이야기 못했던 것들, 오늘 이 기회를 따라서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말이 음성 편지지만 지금 듣고 있지만, 정말 많이 사랑하고, 나 걱정해줘서 정말 고맙고, 3년 동안 내 옆에서 이 나쁜 기운들 정말 막아줬고, 정말 많이 고마워요. 많이 사랑합니다. 아이고. 항상 행복하시고 지금처럼 이제 좋은 분 만났으면 또 좋게 행복하게 밝게 사시면 되는 거 귀신 따위가 뭐 그죠? 그럼요.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또 소중한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정말 정말 착하신 분이에요. 그게 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분은 음기가 강하다 뭐 그런 느낌보다도 그 너무 그 맑은 느낌 있잖아요. 너무 맑아서 오히려 영적인 것들에게 공격을 당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맑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타겟이 되었고 오히려 더 괴롭히려고 했고 근데 그 악한 그런 것들이 괴롭히더라도 그 선함을 잃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 선함, 맑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저는 다시 한번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